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D 에픽 각 제조사별 서버 플랫폼 소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AMD의 데이터 센터용 에픽 CPU 제품을 탑재한 각 서버 제조사별 제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MD 코리아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술 지원 담당이신 발표자 김홍필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AMD 데이터 센터 솔루션 CPU인 에픽을 탑재한 각 서버 제조사별로 저희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네. 저는 그 AMD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AMD의 데이터 센터용 CPU인 저희 그 에픽 제품이 저희가 2017년에 1세대 제품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그 서버 제조사에서도 저희 그 CPU 제품 출시에 맞추어서 그 다양한 서버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서버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각 서버 제조사에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부분은 AMD CPU를 탑재한 서버의 전반적인 특징 및 또 이제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검토하실 때 보통은 각각 제조사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AMD 에픽 CPU가 적용된 그 서버들이 그러니까 전체 제소자를 대상으로는 정리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서버 제조사 제품에 좀 앞서서 최근에 저희가 AMD가 지난주에 그 Financial Analyst Day 행사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제품의 장기 로드맵도 발표했고요. 또 AMD는 그 6월 초에 개최된 그 ISC 2022 행사, 즉 그 슈퍼컴퓨팅 행사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슈퍼컴퓨팅 순위에서 저희가 AMD가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서버 제조사 제품 소개에 앞서서 최근 이런 AMD의 소식을 좀 먼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이어서 서버 제품들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김홍필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0분께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이마트 상품권 20,000원권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AMD 에픽 각 제조사별 서버 플랫폼 소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최근에 AMD 관련 뉴스를 보면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꽤 하다가 또 중간에 약간 또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시작한 지가 약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서버용 CPU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속기,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런 가속기 분야에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최근에는 저희가 이 관련해서 회사를 2개나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사실 이 회사는 FPGA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고 회사 사이즈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AMD의 회사 사이즈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더 커졌고요. 그리고 펜산도라는 회사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스타트업 단계의 회사에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 DPU라고 하는 독보적인 분야. DPU는 뭐 데이터 센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어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를 주요 솔루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더욱더 그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에 예전에는 이제 CPU, GPU 위주였으면 여기에 그 뭐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그 FPGA 그리고 뭐 DPU까지 이러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현재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AMD가 정말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AMD의 강점이고, 또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에픽 같은 경우, CPU 같은 경우 3세대 제품, 7003 시리즈 밀란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그 7003 시리즈의 어떤 L3 캐시를 추가한 밀란 3D V 캐시 모델, 즉 저희가 이제 밀란 X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 그 제품도 상용화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가속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GPU, 데이터 센터용 GPU 가속기인 그 MI200 시리즈까지 이런 세 가지 제품이 현재 그 최신 제품인데요.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성능적인 측면 그리고 전력 효율적인 측면 여기에서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뒤이어 말씀드릴 어떤 슈퍼컴퓨팅에서 이러한 기술의 집약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저희 그 CPU 탑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인 AWS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AMD CPU를 탑재한 전용 상품들이 속속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이러한 상품들 개수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축은 그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저희가 슈퍼컴퓨팅 사업. 사실 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AMD CPU 특히 이제 2세대부터 저희 2세대 제품부터 어떤 슈퍼컴퓨팅에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서 뭐 현재는 거의 전 세계 탑 슈퍼컴퓨터에 모두 AMD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뭐 오늘 주제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이긴 하겠지만 어떤 엔터프라이즈 분야,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 AMD 서버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2017년쯤에 거의 뭐 0%였던 서버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이제 10% 이상, 뭐 올해는 약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서버 시장에서도 뭐 AMD 채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렇게 뭐 제가 정리드리면 세 가지 클라우드 그리고 슈퍼컴퓨팅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저희가 솔루션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그러니까 ISC 행사라고 하는데 그 ISC 행사에서는 그 매년 그 전 세계 슈퍼컴퓨팅 순위를 500위까지 1위부터 500위까지 순위를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초에 독일에서 개최한 슈퍼컴퓨팅 행사에서 또 한 번 그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리스트에서 그 전 세계 슈퍼컴퓨팅 성능 순위에서 그 가장 성능이 좋은 1위 슈퍼컴퓨터로 그 AMD CPU 및 그 AMD 가속기가 탑재된 슈퍼컴퓨터, 이게 프론티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그 현재 1위로 등재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일이고요. 저희 이제 순수하게 AMD 기술만, 그러니까 AMD의 컴퓨팅 기술로, 그러니까 GPU 및 CPU 기술로 슈퍼컴퓨팅이 1위를 한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또한 그 슈퍼컴퓨팅 업계에서는 언제 과연 이 슈퍼컴퓨터가 그 엑사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엑사플롭스 규모의 실제 성능을 내는 슈퍼컴퓨터가 언제 과연 처음에 그 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AMD에서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엑사스케일 규모의 슈퍼컴퓨팅을 드디어 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컴퓨팅 성능 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당당하게 지금 그 1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탑 500 성능 순위도 있지만 그린 500이라고 하는 그 순위도 있습니다. 이 그린 500은 뭐냐 하면 그 사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또한 그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테스트를 순위를 매기는 게 그린 500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성 순위에서도 AMD 그 솔루션이 적용된 이 슈퍼컴퓨터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드리면 성능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서고요. 뿐만 아니라 그 HPL AI라고 하는 그 AI 성능을 측정하는 순위에서도 1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슈퍼컴퓨팅 탑 500 리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 있는 AMD 솔루션의 숫자가 95%, 그러니까 뭐 2배 정도로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탑 500 리스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제 그 리스트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렇게 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지고 와 봤는데, 그러니까 현재 1위에서 10위를 보시면 저희 그러니까 AMD CPU나 GPU가 탑재된 그 슈퍼컴퓨터가 1위부터 10위 중에 5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좀 특수한 CPU,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성능만을 위해서 내기 위한 특수한 CPU, 뭐 구 IBM 계열이나 ARM 계열도 그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그 종류들의 솔루션 중에 특히 저 AMD를 탑재한 것이 뭐 1위부터 10위 중에 거의 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회사에서 계속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의 실적들을 보면 특히 이런 뭐 클라우드, HPC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매출도 규모도 사실 이제 AMD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만 하는 건 아니고 클라이언트 비즈니스가 또 그 주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사실 AMD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거의 뭐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현재에는 회사 전체 매출도 늘고 거기에서 저희 그 데이터 센터 솔루션 매출이 약 30% 이상을 지금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전히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비즈니스 위주로 좀 미래 전략을 꾸려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한 성장과 또 강점이 보이는데, 네네. 초반에도 이제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네. 최근에 AMD가 이제 데이터 센터 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네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럼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 장기 로드맵을 그 언론에 그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표를 한 거는 그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어널리스트 데이라고 사실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발표인데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하고도 연동이 있죠. 저희 CEO가 직접 나와서 그 AMD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내겠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오늘 그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표에서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제품이 밀란 제품, 그리고 밀란에 그 캐시를 추가한 밀란 X 제품 정도까지가 현재 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올해 연말부터 저희가 이제 현재 3세대면 다음 4세대 제품을 올해 연말부터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제품의 가장 그 먼저 제품은 이제 제노아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연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르가모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그 제노아에 또 그 L3 캐시를 더 추가해서 좀 더 그 컴퓨팅 성능을 높인 제노아 X라는 제품,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중저가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 시에나라는 제품을 그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연이어서 출시 예정입니다. 사실 현재는 뭐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세대에서는 네모가 하나였으면 뭐 3세대에서는 네모 박스가 2개고 4세대에서는 네모 박스가 4개인 걸로 봐서는 해마다 그 2배씩 어떤 제품의 플랫폼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5세대 제품은 현재 구상 중이고 설계 중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스펙은 없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 제품까지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그 차세대에 나올 제품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뭐 가장 올해 이제 4분기에 출시될 제노아라는 제품은 현재 그 소켓당 저희가 최대 64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코어도 더 늘려서 최대 96코어까지 그 숫자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채널도 현재 8채널에서 12채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장치 연결 장치인 PCI도 현재 4세대에서 5세대 그 젠5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플랫폼 또 새로운 성능 그리고 더 많은 코어 수를 제공하는 그 제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노아에 이어서 그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베르가모라는 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가모는 이제 그 제노아 플랫폼, 그러니까 제노아 서버에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CPU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코어 수를 96코어에서 또 128코어까지 더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CPU 하나에 최대 128코어까지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밀란 제품이 64코어인데 코어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거죠. 코어 수를 2배까지 늘리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서버용 CPU로는 최고의 그 코어 집적도를 자랑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노아 X하고 시에나라는 제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노아 X는 일단 제노아하고 동일한 구성의 그 L3 캐시 사이즈만 늘려서 어떤 그 컴퓨팅 지박적인 워크로드 성능을 더 높이는 제품. 이제 현재 저희 제품이 그 밀란하고 밀란 X 제품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란에서 그 캐시 사이즈를 높여서 밀란 X를 만들었듯이 그 제노아에서도 그 동일한 공정으로 그 캐시 사이즈를 높여서 제노아 X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에나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시에나라는 제품은 저희가 그 사실 코어 수가 굉장히 많고 고성능에서 좋고 뭐 HPC에서도 좋다고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 반대면에 그러면 좀 아주 가격 옵티마이즈 된 모델,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효율적이고 뭐 성능 효율적인 그런 모델들에 대한 그 저희 사실 이제 회사로 문의도 많고 그 수요도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뒷장에 소개드릴 그 라이젠 CPU로 그런 저가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 클래스 제품으로 저희가 그 중저가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 중저가 플랫폼용 시에나라는 제품도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나는 그 뭐 중저가이기는 하지만 최대 64코어까지 원소켓 제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비 및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출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4세대 제품이 나오면 앞에서 이렇게 제가 뭐 네모 박스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그 제품의 플랫폼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AMD CPU를 탑재한 서버 제조사의 플랫폼 수, 서버 제조사의 제품 수도 뭐 2배 이상 저희가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뭐 경쟁사보다 플랫폼 숫자가 좀 적은 거는 사실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사실 현재에서도 그 충분한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네요. 각 서버 제조사별로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AMD CPU를 탑재한 서버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서버 제조사들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저희 이제 한국에서 좀 구매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서버 위주로, 그리고 그 한국에서 구매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서버 중에서도
좀 AMD 서버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제품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서버 제조사들에서 그 정보를 구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서버 제조사 서버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 한 서버 제조사에 문의를 하면 사실 그 회사의 그 서버들 스펙은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AMD라는 걸,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어떤 타사 그 솔루션을 쓰다가 AMD 이제 서버를 처음에 고려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혹은 또 AMD 서버를 쓰다가도 좀 다른 걸 고려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 그 전체적인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꺼번에 모아놓은 자료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크게 이제 그 서버 제조사를 크게 분류를 할 때 뭐 OEM 혹은 ODM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OEM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이제 글로벌 그 서버 제조회사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완성품 서버를 제조하는 회사들을 OEM으로 분류를 하고요. ODM은 좀 하이브리드 형태, 그러니까 뭐 어떤 주문자 생산 방식이나 혹은 이제 배워본 형태, 서버 마더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동시에 완제품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제조사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대부분의 이 제조사들이 어떤 완제품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사의 그 어떤 마진이나 아니면 이제 제조사의 제품 완성도 문제도 있고, 또한 그 구매자들도 그 어떻게 뭐 배워본 형태로 구매를 해가지고 또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조립하는 것보다는 또 완성품 형태로 핸들링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의미가 OEM, ODM의 구분 의미가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구분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소개해 드릴 회사는 보시는 이제 로고에서 그 8개 회사 정도의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델 서버 제품군들인데요. 일단 뭐 델 같은 경우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 AMD 에픽을 탑재한 서버들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델의 경우를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AMD 서버 구성은 원소켓 서버 그리고 투소켓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전통적인 서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렉 서버 같은 이런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소켓 서버, CPU가 2개인 투소켓 서버가 아니냐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이 원소켓, 그러니까 한 노드당 CPU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원소켓 서버도 그 대부분 모든 서버 제조사의 메인 라인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는 원소켓만 사용을 하더라도, 서버 하나의 원소켓만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코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단일 CPU가 최대 64코어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코어 숫자도 많고, 뭐 성능도 그 경쟁사의 중저가 라인업 CPU 2개 합한 거 이상으로, 동등 이상으로 저희가 그 성능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소켓 서버만 하더라도 어떤 그 미드 앤드 로우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장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소켓 서버도 절대 저가 서버가 아니고 어떤 충분히 가성비를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는 메인 라인업의 서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소켓 그 서버 렉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원소켓 타입의 그 원유 폼팩터, 그러니까 원유 폼팩터 및 원소켓 타입의 투유 폼팩터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소켓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의 서버죠. 투소켓 서버도 마찬가지로 그 원유 타입 그리고 투소켓 투유 타입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뭐 원소켓 원유, 뭐 원소켓 투유, 그다음에 투소켓 원유, 투소켓 투유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약간 좀 특수한 서버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조금 특수 용도의 서버들이 서버 제조사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타입들이 이제 보통 뭐 투소켓의 투유 제품, 그리고 뭐 또 혹은 그 슈퍼컴퓨팅용 서버, 혹은 또 이제 블레이드 서버, 그리고 타워형 서버,
또는 좀 GPU 특화된 서버 이러한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제품들을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델 제품 중에 그 원소켓 그 렉 타입 서버인데요. 먼저 이제 파워 엣지 R6515 제품하고 그 파워 엣지 R7515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말씀드렸듯이 그 CPU가 한 개만 탑재된 원소켓 타입이고 그 R6515는 그 원유 타입 서버, R7515는 투유 타입 서버입니다. 이런 쪽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원소켓에 대한 그 가성비가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CPU를 하나만 써도 되기 때문이고 또 AMD 그 CPU 공급 가격이 원소켓에서만 사용되는 원소켓 전용 서버인 경우, 원소켓 전용 CPU인 경우에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원소켓 원유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원소켓 투유 같은 경우는 그 확장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소켓 원유는 뭐 좀 중저가 가상화 솔루션이나 HCI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원소켓 투유 서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확장이 필요한 스토리지 서버 혹은 뭐 GPU 장착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투소켓 렉 타입이고요. 투소켓 렉 타입은 그 R6525 제품 그리고 R7525 제품이 있는데요. R6525 제품은 그 투소켓의 원유 제품 그리고 R7525는 그 투소켓의 투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R6525 같은 경우는 좀 컴퓨팅 인텐시브한 잡을 처리하는 쪽에 많이 선호를 하고 뭐 거기에다가 그 어떤 렉에 그 장착할 수 있는 노드 수도 많기 때문에 또 그 멀티 노드를 활용하고 적은 스페이스에서 멀티 노드를 활용하고 하는 쪽에 적합한 서버이고요. 7525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어떤 컴퓨팅 성능도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또 확장성까지 필요할 때 투유 타입의 뭐 다양한 다른 주변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스탠다드 서버입니다. 사실 이 그 투소켓의 원유 혹은 투소켓의 투유 타입이 어떤 렉 서버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고 가장 표준적인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 이제 특수용도 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파워엣지 C6525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파워엣지 C6525 서버는 그 투유 폼팩터에 그 노드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소켓 그 노드가 저 안에 노드가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최대 그 투유 폼팩터에 최대 CPU가 8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어 집적도로 하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노드당 64코어 곱하기 2에서 128코어까지 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128 곱하기 4에서 512개의 그 코어까지 저 투유 폼팩터에 사실 512개의 코어를 그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 굉장히 좀 성능 좋은 슈퍼컴퓨팅 용도 혹은 또 그런 컴퓨팅 성능이 많이 필요한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또 VM 밀도가 많이 필요한 그 V 가상 머신 이런 쪽에 그 적합한 서버가 C6520 서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파워엣지 XE8545 서버가 있는데요. XE8545는 AI 특화된 서버, 그러니까 GPU 특화된 서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 그 CPU, 투소켓 CPU가 장착되고, 그리고 그 GPU 카드, 그러니까 그 듀얼 위드스, 그러니까 슬롯 2개를 차지하는 더블 위더스 GPU 카드를 최대 4장까지, PCI GPU 카드를 최대 4장까지 장착을 해서 좀 GPU 인텐시브한 그 워크로드를 수행할 때 적합한 서버가 그 XE8545 서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델에서 HP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요. 뭐 HP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뭐 원유, 투유, 그다음 원소켓, 투소켓, 폼팩트를 전반적으로 그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DL325 Gen10 플러스 V2 모델은 원유 폼팩트의 원소켓, 그러니까 원유 원소켓 모델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원유 원소켓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격 효율적인 서버이고 그리고 그
좀 미들 로우 워크로드를 가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원유 슬림하기 때문에 좀 집적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버이고요. 그 다음에 그 DL365 같은 경우는 그 원유 폼팩트에 투소켓, 그러니까 CPU 두 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그 코어 수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컴퓨팅 인텐시브한 잡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유 폼팩터에서도 이제 그 프롤라이언트 DL345 젠10 플러스 서버 같은 경우는 그 투유 폼팩터에 원소켓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소켓이긴 하지만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서버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스토리지 옵션을 많이 장착을 해서 또 AMD 에픽 CPU가 그 PCI 슬롯이 많아서 I/O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345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옵션을 많이 장착할 수 있는 서버고요. 그리고 그 프롤라이언트 DL385 젠10 플러스 V2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최신 나온 그 HP 이제 뭐 DL38 시리즈죠. DL38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전통적인 그 HP의 렉 서버 중에 스탠다드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MD 에픽이 CPU 두 개 장착할 수 있는 그 DL385 젠10 플러스 V2 모델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HP 아폴로 2000 젠10 플러스 모델인데요. 아폴로 2000 젠10 플러스 모델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투유 폼팩터에 그 노드를 4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그 XL225N 젠10 플러스 젠10 서버가 이 각각 XL225N이 각각 노드 이름입니다. 이 노드가 그러니까 CPU 두 개가 장착된 하나의 노드가 이 XL225N이 이 아폴로 2000에 그 4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유 폼팩터에 최대 그 8개의 CPU, 그러니까 투소켓 4노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8개의 CPU를 장착을 해서 그 최대 뭐 앞에서 동일하게 512코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코어 집적도인 서버입니다. 뭐 주로 이제 HPC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아폴로 6500 젠10 플러스 모델인데요. 아폴로 6500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HP에서 나오는 어떤 그 GPU 집약적인 서버의 그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폴로 6500 젠10 플러스 제품은 그 PCI 그 데이터 센터용 GPU, 보통 더블 위드스 그 데이터 센터용 GPU를 8장까지 보통 장착을 하여 그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그 뭐 더 좀 싱글 위드스 GPU 같은 경우 더 많은 GPU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유 폼팩터에 뭐 투소켓 CPU가 장착되어 있고 그 GPU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국내에서는 뭐 어떤 HPC 용도나 AI 용도로 이런 그 아폴로 6500 서버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HP에서는 그러니까 구 크레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크레이 이제 슈퍼컴퓨터 그 전문 회사인 크레이를 HP에서 그 몇 년 전에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크레이 제품도 HP 브랜드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크레이 뭐 어떤 상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데요. 그래서 크레이 EX 슈퍼컴퓨터라는 걸 또 HP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크레이 EX 슈퍼컴퓨터는 그 앞에서 제가 그 슈퍼컴퓨터 탑 500 리스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그 1위하고 7위 그리고 10위,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이 동일한 슈퍼컴퓨터가 10위권 안에 3개나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능이 좋은 컴퓨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뭐 캐비넷 모습은 구성하게 되면 이제 뭐 저렇게 박스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 박스 형태 안에 그 컴퓨터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노드들이 저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순행 지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순행을 위한 그 파이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그 노드 구성은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CPU 한 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블레이드에 2개의 노드가 들어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위에 네모 4개, 밑에 네모 1개 이런 게, 위에 네모 4개는 저희 AMD에서 제공하는 MI250X라는 그 GPU 액셀러레이터가 저렇게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저희 마찬가지로 AMD EPIC CPU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4대1 GPU 4대 CPU 1 구조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그 하나의 노드가 크레이 EX235 그 A라는 요 하나의 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장착이 돼서 그 엑사스케일급까지 저희가 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레노버로 넘어가는데요. 레노버는 이제 원유 타입에는 마찬가지로 원유 원소켓 그리고 원유 투소켓, 그래서 원유 타입의 원소켓 투소켓으로 그 원유 원소켓은 XR635 렉서버, 그 다음에 그 원유 투소켓은 그 싱크 시스템 SR645 그 렉서버, 이렇게 그 원유 타입으로 일단 2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특징은 비슷합니다. 원유 원소켓, 원유 투소켓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으로 그 원유 원소켓은 어떤 가성비 제품, 원유 투소켓은 뭐 컴퓨팅 옵티마이즈 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SR655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투유 폼팩터에 이제 원소켓을 장착한 제품, 투유 원소켓 제품이 그 SR655 제품이고요. 그다음 SR665 제품은 그 투유 폼팩터의 투소켓 제품. 그래서 현재까지 레노버는 이렇게 원유 폼팩터, 투유 폼팩터의 그 원소켓, 투소켓 모델을 각각 해서 총 4가지 AMD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표준적인 제품, 가장 그리고 그 중점적인 세그먼트의 제품, 핵심적인 4가지 제품을 그 레노버에서 그 AMD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슈퍼마이크로 제품인데요. 슈퍼마이크로 제품도 일단은 기본적인 골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투소켓 모델을 지원하는 게 이제 원유 폼팩터에 그 CPU 2개가 탑재된 원유 투소켓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유 폼팩터에 그 CPU 2개가 탑재 가능한 투소켓 모델.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투소켓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좀 컴퓨팅 집약적인 워크로드, 그리고 좀 그 덴시티가 높은, 코어 덴시티가 높은 원유 모델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유 모델에서는 그 컴퓨팅 성능뿐만 아니라 그 확장성까지 고려된 그 투유 옵션의 투소켓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원소켓 모델도 원유 폼팩터 그리고 투유 폼팩터에서 원소켓 모델도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특징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원유 원소켓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옵티마이즈 되고 좀 중소형 규모에 적합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켓의 투유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토리지 확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제품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최대 24개의 그 핫스팟 그 U.2 NVMe 드라이버가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한 스토리지 서버 쪽에 그 적합한 그 폼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GPU 시스템인데요. 특히 그 슈퍼마이크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GPU가 장착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GPU 시스템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살펴보면 그 투유 폼팩터에 그 투소켓이 장착 가능한 그 AS2124 GQ 시스템, 그 다음에 포유 폼팩터에 또 GPU가 장착 가능한 그 AS4124 GO 시스템인데, 뭐 차이는 일단 투유 폼팩터에 그 GPU 장착 가능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WDS 데이터 센터용 GPU가 그 4장 정도까지 그 장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유 폼팩터에는 그 GPU가 최대 그 8장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뭐 원하는 GPU 밀도나 GPU 용량에 따라서 그 폼팩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CPU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저희 AMD EPIC CPU를 다 장착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밀란이나 밀란 X 제품까지 충분히 그 호환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또 슈퍼마이크로의 GPU 시스템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MD GPU 특화된 GPU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그 아직까지는 그 엔비디아 GPU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고 저희도 그 AMD GPU, MI 인스팅트 GPU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시장을 현재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가속기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 세계 1위 슈퍼컴퓨터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러한 거에 발맞춰서 그 슈퍼마이크로에서도 저희 AMD 그 인스팅트 GPU를 탑재한 이런 두 가지 타입의 그 굉장히 GPU 덴스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4124 폼팩터에서 그 AMD에서 나오는 그 MI 인스팅트 MI200 GPU가 OAM 타입, 그러니까 오픈 액셀러레이터 모듈 타입이라고 해서 PCI 카드 형태가 아닌 네모난 형태, 보드에 장착하는 네모난 형태로 제공하는 타입과 그리고 일반 스탠다드 PCI 형태 두 가지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4124 시스템은 특히 이제 OAM 타입이 그 최대 4개까지 장착 가능한 그 포유 폼팩트로 OAM 타입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PCI 카드가 최대 8개 장착 가능한 그 PCI 타입을 장착 가능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GPU 시스템, 특히 이제 GPU 인텐시브한 시스템을 고르실 때는 슈퍼마이크로에서는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 AMD 에픽으로 또 블레이드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가 슈퍼마이크로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이제 블레이드 시스템은 그 86 폼팩터에 저렇게 20개의 그 노드가 들어가 있는 20개의 그 각각의 노드가 장착 가능한 블레이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블레이드 서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블레이드에는 그 원소켓 CPU가 탑재된 전용 노드, 그래서 원소켓 전용 노드가 20개니까 최대 20개의 CPU를 탑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그 각각 노드들을 그 GPU를 장착하여 그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20개의 슬롯을 가지고 어떤 CPU를 20개만 넣을지 아니면 중간에 또 GPU를 섞어 넣을지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이 구성 가능한 굉장히 고집적 서버죠. 그래서 86 폼팩트의 이런 블레이드 서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슈퍼마이크로 타워형 서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대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버가 또 뭐 워낙 또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기 때문에 서버실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이 타워형 서버도 뭐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오피스 환경에서 데스크에 놓거나 뭐 데스크 밑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 AMD 에픽이 장착된 이런 타워형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굳이 렉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 독립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소형 규모의 한두 대 사용하시는 쪽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기가바이트 서버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OEM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떤 ODM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폼팩트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가바이트에서는 AMD 라인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많고 좀 좋은 라인업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구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투소켓 제품들, 그러니까 CPU 2개 장착한 투소켓 2U, 투소켓 원유 제품이 뭐 R282, R182 제품으로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소켓 제품도 뭐 R272, R252가 각각 그 원소켓의 뭐 투유 폼팩터 그리고 원소켓의 원유 폼팩터로 저희가 뭐 기본 그 4가지 폼팩터는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그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도 그 GPU 서버, 특히 이제 요즘 뭐 AI 용도로 또 GPU 서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GPU 서버도 그 AMD CPU가 탑재된 그 G492 모델은 그 포유 폼팩트에 뭐 최대 8장 GPU가 장착 가능한 그 서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292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GPU 집적도가 그 전체 서버 제조사수 중에서 거의 뭐 가장 높은 서버라고 할 수 있는데, G292 제품 같은 경우는 그 2U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WDS GPU를 뭐 최대 8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폼팩터가 작으면서도 GPU 집적도가 높은 제품이 G292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기가바이트에서도 W291 제품이라는 그 타워형 그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이 제품은 이제 뭐 렉 필요 없이 앞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타워형 같이 뭐 동일한 세그먼트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수스인데요. 그 아수스에서도 그 완성품 서버 비즈니스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뭐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스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본 라인업은 다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2U 폼팩터의 그 2소켓 그리고 1소켓, 여기서는 이제 RS720이 2U 2소켓, 그 다음에 RS520이 2U 1소켓이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그 원유 폼팩터에서도 RS700A가 그 원유의 2소켓, 그 다음에 RS500A가 원유의 1소켓, 이렇게 4가지 기본 폼팩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에서도 그 GPU 서버, 그러니까 GPU 덴스한 서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ESC 4000, 그 다음에 ESC 8000인데요. ESC 4000 같은 경우는 그 2U 폼팩터에 최대 WDS GPU 4장까지 장착 가능한 모델, 그 다음에 그 8000A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WDS GPU 8장까지 장착 가능한 그 4U 폼팩터의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후지츠는 이제 뭐 특이하게 대부분 대만, 중국, 뭐 미국 회사들인데, 일본에서 그 서버를 제조하는 후지츠도 이제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후지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2U 폼팩터에 뭐 2소켓 한 가지 정도의 폼팩터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2U 2소켓 한 가지 폼팩터에 좀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걸 이제 스토리지 옵션으로 할지, 아니면 좀 뭐 GPU 장착 가능한 옵션으로 할지, 이러한 베리에이션 옵션으로 하고 있고, 2U 2소켓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가장 범용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뭐 후지츠 서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2U 2소켓 한 가지 폼팩터이고요. 아마 라인업은 추후에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 서버 제조사별 이제 네.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에픽뿐만 아니라 네, 그 AMD 라이젠 CPU가 탑재된 서버 제품도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라이젠 같은 경우는 서버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용으로 나온 CPU이긴 한데, 사실 이게 코어 수도 많고 굉장히 성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쓸 만큼 충분히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가격이 서버 제품군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데스크탑 제품이 좀 더 낮게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CC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중저가 서버를 찾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라이젠을 활용을 해서 어떤 렉 타입의 서버를 그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서버 제조사하고. 그래서 뭐 이러한 서버들은 어떤 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뭐 인터넷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뭐 개발, 소프트웨어 컴파일용 개발, 또 이제 게이밍용, 클라우드 게이밍의 엣지 서버들. 특히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 PC 게임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에도 적용이 되고, 또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소 그 서버 호스팅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저희 그 라이젠 서버를 활용을 해서 좀 가격 경쟁력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능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제품군을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그 라이젠 기반의 그 서버, 실제 서버 제품군은 현재 그 에즈락에서만 현재 렉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원유 폼팩터에 원소켓, CPU 하나가 장착된 원유 원소켓으로 뭐 한 3가지 정도의 그 베리에이션으로 뭐 전원, 그러니까 파워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더보드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ATX 폼팩터나 이런 마더보드를 가지고 또 중소규모의 그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굉장히 좀 가격 압박이 심한 그런 쪽에 적당한 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쭉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의도한 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MD 서버들이 대체로 이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대체로 서버 제조사별로 뭐 저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셨으면 뭐 오늘 시간은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서버 교체나 뭐 서버 정슬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고려하실 때 일단 1차적으로는 AMD 서버에 대한 옵션은 디폴트로 좀 넣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각 서버 제조사에서도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사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 질문들 가운데 몇 개 좀 골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는 CPU 부분은 인텔과 또 GPU 부분은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양사와 비교해서 우위를 가질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방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녹아 있긴 한데 일단 CPU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컴퓨팅 성능, 컴퓨팅 인텐시브한 성능이기 때문에 뭐 처리 속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벤치마크 혹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더 성능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용 GPU 부분은 뭐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조금 지금은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게 저희가 이제 HPC용 연산용 성능에서는 엔비디아를 앞서 나가고 있고요. 뭐 머신러닝 쪽에서는 지금 좀 뒤쫓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뭐 두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시장의 어떤 뭐 가격적인 밸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능적인 밸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해서 좀 강점을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제 네. 입장에서는 다 좋죠. 그쵸? 저희가. 바로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텔 네. 제품과 비교해서 AMD CPU가 갖는 차별적인 강점 뭔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 효율적이고 전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고려하시는 게 뭐 가성비가 좋냐, 이 가격대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동일 가격을 주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더 성능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어떤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점을 갖는다. 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더 우수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AMD 에픽 프로세서는 최첨단 보안 기능을 탑재함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현재는 반도체 공정, 뭐 몇 나노 하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뭐 경쟁사보다 더 앞선 공정, 조금 더 미세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있어서 전력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오늘은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안이거든요. 그 보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양한 피처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특히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CPU 구성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몇 코어 하는 그런 코어들은 저희가 이제 본래 CPU가 처리해야 될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코어인 반면에 저희가 그
코어를 활용해서 보안 기능을 하지 않고 또 보안을 위한 작은 코어를 또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그래서 그 보안 전담하는 그 코어로 보안 기능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코어들의 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안만 좀 따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뭐 보안에 대한 문제는 항상 질문이 나오는 네, 그렇죠. 거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서버 성능을 평가할 때 CPU 제조사의 제품 성능을 비교할 경우 CPU 아키텍처, CPU 주파수, 메모리 클럭, 코어 수 등 어떤 순서로 비교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사실 다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아키텍처가 발전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코어 숫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이전 세대 CPU가 그 코어 숫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코어 아키텍처가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오히려 현재 세대의 코어 숫자가 더 적은 게 이전 세대의 코어 숫자가 더 많은 것보다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는 뭐 1차적으로는 맞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spec.org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CPU나 아니면 서버 성능을 그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이제 인덱스 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ec.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CPU 프로세스별로 혹은 서버 제조사별로 그 테스트한 자료들이 여러 이제 CPU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평가를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추가로 이어서는 실제로 내가 어떤 CPU나 서버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지, 뭐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순서로 조금 비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spec.org 그 네. 1차적으로 하시고요. 이제 네. 사용하시는 뭐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도입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도입 시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자사의 그 서버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해서 뭐 어느 정도로 규모를 도입을 할지, 뭐 비용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 뭐 CPU를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 뭐 기존 사이즈에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노드 수가 그 몇 개가 될지,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몇 노드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AMD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크로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뭐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 CPU 코어 숫자를 많이 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워크로드적을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저기 이제 스루프 측면에서 유리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한다고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뭐 AMD 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네,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 댓글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AMD 코리아 이재형 상무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100분, 좋은 질문 남겨주신 10분을 선정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은 조금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뭐 저희 이제 CPU 성능 자체에 대해서 그 제가 또 다른 뭐 웨비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뭐 AMD 에픽 관련해서 좀 그 찾아보시면 제가 나와서 그 설명드린 뭐 CPU 자체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그 선택지가 그 사실 뭐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뭐 서버용 CPU는 그 인텔만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던 시장인데 이제 좀 시장이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하는 게 또 변화하는 추세에서 또 빨리 이런 장점을 파악을 하고 빨리 도입을 하고 뭐 그러한 부분이 뭐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느라 또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MD 에픽 각 제조사별 서버 플랫폼 소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